마창 게시물의 제목은 마창식 재료 원가는 이런 식이어야 라는 거고요. 아마 동영상에는 가성비를 만드는 지름길, 아주 쉽고 단순한 지름길,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. 명천 새우칼국수 얼마 전에 오픈했죠. 새우칼국수와 닭불고기를 팔고 있는 그 주인이 이제 닉네임이 이제 진기명기예요. 댓글을 적어놨더라고요. 아침에 닭불고기가 1인분에 15,000원인데 이렇게 손님들이 이제 나중에 나가실 때 계산이 제대로 된 거냐 물으시고 간다고 올려놨어요. 더 나아서가 아니라 그것밖에 겨우 안 나왔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그런 댓글이었습니다. 직장 생활만 뭐 오래 했죠. 뭐 한 10수년, 20년 가까이 했을까요? 그 정도 한 친구인데 자영업, 본인 식당은 이제 처음 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외식업 쪽으로는 상당히 내공이 뭐 박식도 하고 내공도 뛰어나지만 실제 자영업자로서의 근육이나 기초는 어떻게 보면 좀 부실하다고 볼 수 있어요. 왜냐면 남한테 혼수 두는 거하고 지시하는 거하고 내가 내 가게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건 전혀 다른 거거든요.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죠. 제가 컨설팅이야 잘하지만 제가 식당을 차리면 100전 200패 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. 그만큼 현실은 다르다라는 거죠. 그걸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훈수가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먹힌다라는 게 어찌 보면 참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. 처음에는 이제 계량을 한 거죠. 저울을 사용해서 이제 재료를 넣은 거예요. 닭불고기에 닭도 뭐 1인분에 350g 주거든요. 350g을 재서 줬을 거고요. 새우칼국수에 새우는 1인분에 100g이니까 2인분은 200g, 3인분은 300g을 저울로 재서 줬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썼어요. 이 댓글이 너무너무 이쁘고 고마워서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에게까지 또 보여드립니다. 자, 연명하는 식당은요, 일단 팔릴 만한 가격을 만들어요. 먼저 가격을 정해요. 근데 그 팔릴 만한 가격이라는 것이 바로 옆집이 기준이 됩니다. 근처에서 나와 같은 메뉴를 파는 식당이 기준이 돼요. 그래서 그 식당만큼 가격을 정하거나, 야, 그래도 내가 나중에 오픈한 식당이니까 걔보다는 뭔가 손님한테 이득을 더 줘야지 오겠지? 라는 마음으로 그 집보다 뭐 500원 정도 더 가격을 싸게 매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걸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안심하는 거죠.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. 쉽게 가는 방법 단순합니다.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. 일단 눈으로 볼 때 1인분이 아니라 1.3인분쯤 되는지 그걸 어떻게 가늠하냐고요? 손님은 다 가늠해요. 1년에 외식 빈도수가 외식을 경험한 횟수가 뭐 못해도 5, 60번 많으면 100번, 200번도 될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그냥 손님 딱 보면 압니다. 이게 먹을 만한 1인분인지 모자란 1인분인지 혼자서 먹기에는 부담스러운 1.3인분인지 곱빼기보다 더 양이 더 많은 1.5인분인지 손님은 척 보면 알아요. 그래서 주인도 손님의 눈으로 보시면 얼마든지 그 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저도 부족하다 싶으면 2명이서 먹어보는 거예요. 2명이서 2인분을 만들어서 먹어보는 거예요. 먹었는데 뭔가 허전해, 모자라. 그래서 고명, 뭐 사리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좀 곁들여서 먹어야 될 것 같아. 그래야 배가 찰 것 같아. 그럼 그건 이미 틀렸다는 거죠. 그 상차림은 1인분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그런 걸 하지 않아도 되는 양이라면 2명이서 2인분 먹었는데 배 두드려요. 그러면 된 거예요. 또는 3명이서 2인분을 시켜서 먹는 겁니다. 2인분을 만들어서 3명이서 먹어보는 거예요.
당연히 배부를 수는 없죠. 2인분이니까. 하지만 다른 집에서 3인분 시켰을 때 그 정도 양인데 라고 되면 그럼 된 거예요. 다른 집에선 3인분을 시켰잖아요. 나는 2인분에 팔 거잖아요. 당연히 내 음식이 더 싸겠죠. 그렇게 원가를 재료를 넣는 겁니다. 그리고 나서 그 재료의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. 뭐 꼭 정밀하지 않아도 돼요. 대략적으로 따지셔도 됩니다. 그래서 그 원가가 만약에 생각보다 높다. 당연히 높겠죠. 많이 넣었으니까. 그럼 판매가도 옆집보다 더 높게 잡으시는 거예요. 괜찮습니다. 옆집보다 비싸다고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. 싸다고 안심하실 거 없거든요. 비싸다고 걱정하실 것도 없어요. 물론 먹어보기 전에는 가격만 보고서 옆집에서 본 가격보다 우리 집 가격이 비싸다고 느껴지면 당연히 좀 뭐 덜 오겠죠, 손님이. 근데 누군가는 어떤 손님은 그럴 거예요. 이 집은 왜 비싼 거야? 한번 먹어나 보자. 들어와서 먹었어요. 먹었더니 어라? 안 비싼데? 양을 생각하면 오히려 이 집이 더 싼 건데? 3명에서 2인분 먹는데 당연히 이 집이 훨씬 더 나은 건데? 이렇게 판단하겠죠. 자, 결론 지으면 이겁니다. 팔릴 만한 가격을 매기지 마세요. 그걸 매겨서 당신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. 팔릴 만한 가격에 남길 만한 이득을 거기서 또 빼야 되잖아요. 그러면 넣을 수 있는 재료비는 정해져 있습니다. 얼마쯤으로요? 30에서 35%쯤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 그 재료를 갖고 잠금이도 아닌데 손님을 또 오게 만들 음식을 당신은 만들어낼 수 없다. 바로 이 말입니다. 이상입니다.